너무 먼 거 아니야? 자, 우리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험지가 어땠냐 하면은 뭐 쉽진 않았죠. 근데 막 너무 지옥이었냐 하면은 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그 문제를 풀 때 그냥 내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산모만 되면 고3들이 허구한 날 틀리거든. 한 번씩은. 네. 9번 되게 많이 틀려. 그래서 그 움직임 거리 구하는 거랑 위치의 변화량 구하는 거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3모에 한번 이렇게 통수 한번 맞고 나면 보통은 안 틀립니다. 9번은. 그러니까 이런 속도 가속도 문제들은.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한번 겪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치근은 거기에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10번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난 10번에서 오래 붙들고 있으면서 시간 압박 받았으면은 아마 뭐가 더? 시험이 좀 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0번이 이제 그런 문제였고, 근데 내가 한 문제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말라 그랬잖아. 10번 그냥 쿨하게 보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풀 수 있었으면 푸는 게 제일 좋았고요. 네. 뭐 해설은 다 할 거지만. 자,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A점의 이 y값과 B점의 y값이 똑같다를 관찰했으면 조금 더 간결한 계산으로 풀 수가 있었을 테고,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적분해서 삼각형 빼면 되죠. 그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왜 근데 안 피고 있죠? 아, 빨리 보고 같이 어차피 이거 오늘 해설할 거니까 어여 피고. 그 다음 14번은 내가 부등식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거의 바로 풀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적분과 부등식이 나오는 패턴은 어차피 둘 중 하나라 그랬죠. 기본 도형의 넓이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속함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거나 둘 중 하나로 나오니까 속함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한다는 관점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으면은 그냥 한 두 줄 정도 그래프 하나 그리고 두 줄 정도 쓰면 거의 바로 풀리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떠올리면 못 풀고. 그 다음 15번은 요리조리 잘 끼워 맞추는 건데 이거 문제 나름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15번. 네. 요리조리 그래프 그리면서 치역이 모든 실수를 다 찍는 1대1 함수가 되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해 주는 문제였는데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8번까지 틀리면 안 되고, 19번은 그냥 뭐 WWE죠. 해야 될 행동 2개 하면 거의 바로 나오는 패턴 아닌가? 그리고 20번에 그 혹시 4배 안 하고 2배에서 틀린 사람 없나? 이거 있을 것 같은데. 네 배? 네. 그를 어디서 해요? 20번 이 AB의 길이가 AC의 길이의 이제 2배잖아. 근데 코사인 법칙 쓰면 이제 보통 우리가 제곱항들을 비교하게 되니까 4배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데 2배다라고 식을 세워갖고 틀린 친구들 없으면 다행이고, 이따 설명하면서 좀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21번은 첫째 항이 자연수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잘못 생각해갖고 틀린 친구들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일관된 답이 좀 여러 명이 나와갖고 그래서 같은 실수를 여럿이서 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힌트를 굳이 언급을 하자면 첫째 항이 자연수다라고 콕 찍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정투적의 방향성이 조금 더 문제풀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22번이 솔직히 22번 문제야말로 우리가 방학 때 같이 수업했을 때 이 22번 같은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 위한 수업을 좀 했던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때 배웠던 그 미분 불가능한 두 함수의 차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때 미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고 기억하고 있었으면 되게 무난하게 풀렸을 거예요. 22번. 그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을 것 같고요. 일일이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미적 봅시다. 미적은 솔직히 23, 24는 틀리면 안 돼.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위에 30의 n승 보이죠?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10K가 3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공비의 절대값과 이 위에 있는 공비의 절대값 중 아래 것들이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실수 안 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26번은 보자마자 SM 빼기 SM만을 떠올려야죠.
이걸 떠올릴 수 있었으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였고 그걸 못 떠올려서 못 푼 친구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7번은 이게 극한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정확한 소리는 샌드위치 정리이기는 한데 그냥 샌드위치 정리 쓰지 말고 뭐 어차피 AN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 것이다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놓고 풀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 28번 좀 특이했죠. 마이너스 1에서 수렴하려면 결국 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같다의 발상으로 이제 저 gx의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수투 문제죠. 그러고 나면은 fx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인데 적당히 비율관계 쓰면 좀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편이고 그 다음 29번은 각이 똑같으면 이 현의 길이가 똑같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오니까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원주각 중심각 이용해갖고 이렇게 결국 핵심은 CD랑 AB가 평행한 걸 캐치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는 실수할 여지를 그냥 대놓고 준 문제라고 좀 보면 되는데 그 케이스가 3개가 나오거든? 근데 케이스가 3개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아마도 대부분 931로 답을 구해갖고 틀리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421? 아니냐 아예 분수라서 둘 다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공비가 3분의 2인 특수 케이스도 있죠. 그지? 그걸 고려하지 못했으면 틀렸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냥 실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스러웠냐 뭐 이 표현이 되게 웃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 되게 문제 괜찮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10번이 조금 표현을 좀 하자면 짜쳤다? 이게 과연 무슨 단원의 무슨 개념을 주제로 해서 만든 문제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아닌데? 노가다로는 아니고 페이스 분류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몇 번부터 볼 거냐? 10번? 9번부터 봅시다. 나 거짓말 1번 아닌가? 그밖에 없어. 자, 봐봐. t가 0일 때 어점을 출발하여 이렇게 얘기했고 점 p의 이 속도인 vt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a에서의 위치가 0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xt를 구해줘서 a는 게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속도가 속도 관련된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시간을 다룬다? 양수인 시간을 다룬다가 핵심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a가 3인 거는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가도 되죠. 원점을 출발했는데 a에서의 위치가 0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0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몇이란 얘기야? 0이란 얘기죠.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근데 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지? 그러니까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게 0이란 얘기는 당연히 a가 몇이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죠. 그지?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0부터 이제 그 다음으로 구해야 될 것은 2a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뭐를 적분해라? 절대값을 적분해라. 그지? 그럼 0부터 2까지는 어떻게 적분하고? 그냥 적분 6분의 1로 하면 되고요. 그지? 그냥 적분해도 되고 그 다음 2부터 6까지는 뭐 붙여서 적분하고?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고 두 개 더해주면 그냥 끝나죠. 물론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이건 가능하면 하시고요. 얘는 6분의 1, 6분의 3, 이게 3승 이렇게 되죠. 얘는 삼각형에서 6분의 1을 빼면 되지. 그지? 근데 6 넣으면은 나오는 y 값이 마이너스 6 곱하기 6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 아니지, VT에 넣어야 되지. 쏘리. 여기 넣어야 되니까 빼기 36, 108 더하기 36이니까 마이너스 72잖아. 그럼 이 길이가 72고 이 길이가 몇이니까? 4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144죠. 네. 그지? 거기에서 이제 이거 빼면 되지.
결론적으로 더하기 144 빼기 6분의 3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까지는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이런 흐름을 타면서 이렇게 쭉쭉쭉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10번에서 아이씨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 자, AN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10, 10, 맛있고 10, 10, 맛있고 이게 반복된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1부터 n까지의 AN 수열의 합과 1부터 3n까지의 AN 수열의 합이 어떻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n+1부터 3n까지의 합이 몇이란 얘기야? 0이란 얘기죠. 우리 수열에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공통 부분이 관찰되면 뭐한다? 소거한다. 지금 좌변, 우변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똑같기 때문에 소거해주면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결국 당연히 뭐가 궁금하냐면 얘가 10, 10, 마이너스 19가 반복되는 와중에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야? 20에서 시작할 것인가, 50에서 시작할 것인가, 마이너스 19에서 시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거는 얘가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몇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따라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야 되죠. n이 3p냐 3p 더하기 1이냐 3p 더하기 2냐. 물론 사실 3p 빼기 1 빼기 이렇게 표현해야겠지만 1, 2, 3 언저리에 모여있을 리는 없잖아. 어차피 1, 2, 3, 4, 5번 선지만 봐도 20 몇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눠보고서 이제 시작을 합시다. n이 만약에 3p야 그러면 3의 배수의 끝이 a,n에서 딱 여기에서 지금 3의 배수가 끊긴 거잖아. 그지? 여기서 끊겼지. 그러니까 뭐가 반복되는 거야? 10부터 스타트하는 거죠, 얘는. 10, 10, 맛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맨 끝항이 3의 배수인 건 확정이니까 마이너스 마지막 항은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9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걸 다 더해서 몇이다? 0이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면 몇이죠? 1이죠. 그럼 3개 더하면 1이지. 3개 더하면 1이지.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갖고 여기까지의 합이 몇이어야 되는데 0이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지. 왜냐면 얘는 3개, 3개, 3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1의 배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n이 3p 플러스 1이면 당연히 이 규칙성의 첫 스타트가 지금 이 전 AN의 전항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3p 플러스 1이면 얘가 3p 아니지 아직 얘가 3p 플러스 1이면 그 전이 3p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9, 10, 10 이렇게 시작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애 아닌가요? 근데 맨 끝은 어차피 3의 배수잖아. 3n이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몇인 건 똑같아. 마이너스 19인 건 똑같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이 몇인 상태고 1인 상태고 이렇게도 몇이고 1이고 이렇게가 몇이야? 마이너스 9죠. 그러니까 얘가 몇 개 누적돼 있으면 되겠어? 9개 누적돼 있으면 되겠죠. 그지? 결론적으로 3, 9, 27 더하기 2 하면 몇? 29.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항의 개수가 몇 개면 된다 이거야? 29개면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항의 개수는 몇 개냐면 2n개 아닌가요? 2n개? 그지? 얘가 2n이려면 n이 무슨 수여야 되는데? 분수여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지? 그래서 얘도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는 세 번째일 수밖에 없고요. 얘는 사실 10, 10, 19 10, 19 이게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19부터 시작하겠죠. 마이너스 19, 10, 10 마이너스 19, 10 이렇게 쭉 가서 결국 어디에서 끝나는 거냐? 마이너스 19에서 끝난다는 동일하죠. 그럼 여기 10이 있고 여기 10이 있지. 그럼 이렇게가 몇인데? 이렇게가 1이지. 그러면 마 19, 10, 10이니까 이렇게가 몇이고? 1이고 1이 몇 개 누적되어 있으면 돼?
그지? 19개 누적돼 있으면 되죠. 이번에 마이너스 19니까. 그지? 그럼 3 곱하기 19 하면 57. 58개 있으면 되겠다. 맞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항의 개수인 몇이다? 2n이다. 그럼 n은 19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개인적으로 꽤 성의를 들여야 되는 문제여갖고, 그리고 이걸 자꾸 노가다를 하려고 하면 노가다 한 입장에서 어때? 할만해? 네? 뭐가 더 편한 것 같은데. 아, 노가다가 편하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수열이니까 노가다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럴 것 같은 거지. 노가다를 하면 좀 불안감이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만 삑사리 하면 뭔가 이게 날려야 되는데 시간도 낭비하고 이러니까 난 노가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다른 문제를 다 한 번씩 풀어보고 나서 돌아왔을 때 노가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건 만약에 내가 노가다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지? 이거 너가 노가다를 했는데 뭔가 하나 삐끗해서 정답인 케이스를 지나쳐버렸어. 그러면 진짜 대참사거든. 그러면 사태. 근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뒤에 문제도 안 풀려. 약간 그래갖고 노가다를 할 때는 좀 간결한 노가다가 아닌 이상이야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렇게 생각을 못 하겠던데. 공부하면서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결국은 핵심은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 네. 그치? 그래서 K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11번 이런 거는 진짜로 틀리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아 뭐 내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깝네. 말을 하고 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의 극소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뭐 사실 x제곱으로 묶으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x가 몇이랑 몇이 나와? 0이랑 마이너스 2a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a에 뭐가 관심사가 있구나. a에 뭐가 관심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죠.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테고 a가 0일 리는 없으니까 음수라면 동일한 그래프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문제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몇 나온 게 마이너스 40이다? 0 나온 게 마이너스 40이다?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40 하면은 a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탈락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더하기 12a의 제곱 더하기 4a 이렇게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아니야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4a의 세제곱 더하기 4a가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a가 몇이다가 나오고 마이너스 2다가 나오고 그리고 a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거는 이런 걸 쓱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미분하면은 3a 제곱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이런 3차 함수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뭐 이거 되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그지? 이런 거 쓱 테스트 해보면은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저기 a에 마이너스 2 넣고 f2 구해주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될 테니까 2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12번 봅시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뭐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자, 지금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원점 있고요. A가 있고 함수가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은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 6. 대입하면 6인 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A점의 X좌표를 찾으려고 해야죠. 그러면 A점의 X좌표는 결국 외부의 점에서 3차 함수액은 접선을 찾는 게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접점을 뭐라고 놓고 T, FT라고 놓고 뭐 평균 배당률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네. 아, 그러게.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정리해주면 2t의 3승 더하기 2t의 제곱 빼기 t 날라가고 은사 이렇게 나오죠. 그럼 t는 1 나오겠네요. 다른 애 해보면은 이게 적절한 t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근데 1이 나왔을 때 그냥 1을 넣어볼까? 약간 이런 게 이상한 생각은 아니지 않나요? 1은 특히나 늦게 완만하니까 그래서 1을 쓱 넣어봤더니 몇이 나와요? 6. 6이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얘를 풀 수 있는 두 가지 이 방법, 두 가지 생각은 그냥 정직하게 이만큼은 뭘로 구할 수 있어?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잖아. 거기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 의 방법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에서 3을 뺀다. 자,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네. 그럼 계산해주면 4분의 1 4승의 차 3분의 2 세제곱의 차 얘네 이렇게 할까? 얘네들 센터 누구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 대입해서 이거와 간격차를 곱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왜? 네. 네? 아, 그래서 4가 1차 함수 접근하는 그래, 거는 너무 많아요. A부터 B까지 접근할 때 어차피 1차 함수는 무조건 얘네들의 센터에 대해서 뭐라고? 중간. 절대칭이니까 이 간격과 센터의 y값을 곱하면 되죠. 그지? 사실 접근해도 큰 차이 안 납니다. 계산해볼까요? 맞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5 더하기 6 2분의 3 더하기 12 9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15 나오고요.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나오지. 그럼 4분의 5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지?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고정 공식으로 구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이게 풀이 1. 풀이 2는 일단은 직사각형을 구한다. 3, 6, 18. 그 다음 삼각형을 뺀다. 그 다음 A B A는 6분의 최고차 함수 몇? 1 에. 얘 찾을 수 있나? 금방 찾지 않나요? 마이너스 1이죠.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근계수 이용하면 바로 찾아줄 수 있고요. 따라서 1의 세제곱 곱하기 얘네들의 센터 값과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얘의 간격 차이는 2분의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6분의 최고차 함계수 1에 얘네들의 간격 차이는 2에 3승에 얘와 얘의 센터 값은 0과 얘의 간격 차이는 2. 이렇게 해갖고 A랑 B를 구한 거를 빼줘도 당연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뭐 둘 중 하나 그냥 떠오르면 이 방법 쓰면 되고 아니면 적분 꼼꼼히 계산하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완전 공부를. 응? 아니에요. 네. 자, 그다음 13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라는 구간을 자르는 거니까 일단은 0파이부터 그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코사인 뒤집고 한 칸 올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이거 몇 나와? 2 나오죠. 그리고 연속성 궁금하니까 0 쓱 넣어보면은 둘 다 몇이야? 0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sin x를 그리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최대값 최소값을 뺀 게 몇이다? 4 4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잠시만요. 이거 엄마 지금 일어났으면 내가 맘이 된 건가? 엄마 여기 있어. 어이 와. 잠을 오래 자네. 나도 오늘 자고 싶어. 오늘 평소에는 4시 자거든. 그렇구만. 자, 우리 성전환도 하시고 어? 성전환도 하시고 애도 새로 뭐 친구도 생기고 성전환도 하고 뭐 아주 그냥 다사다난하고만 야 이 갑자기 고3 애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일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 고3 입양? 충격. 자 봅시다. 잠 깨갖고서 무슨 이 인간이도 무슨 소리 하나 막 이럴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여기 내가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사인 주기의 반을 그릴 거 아니야. 아이 집중. 자 봐봐. 그러면 당연히 사인 그래프가 A의 뭐에 따라 달라져? 오. 부호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Yes.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를 나눠봅시다. 네. 자 A가 양수면은 이렇게 생겼지. 네. 그럼 당연히 최대값이 지금 2인 게 확정이지. 네. 근데 최대 최소의 간격차가 몇을 했으니까 4 잘했으니까 최소값이 몇이어야 돼? 2 마이너스 2여야겠죠. 그러니까 A는 몇이다? 2. 2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최대값은 미정이고 오히려 뭐가 확정인 거야? 최소값 최소값이 0으로 확정이니까 최대값이 몇이어야 돼? 4 4여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A가 마사여야겠네요. 네. 이렇게 됐네. 네. 그러면 끝났지요? A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자 14번 봅시다. 배경이 뭔데요 그래서? 몰라? 답이 없어. 지금 내가 아마 정신 나간 줄 알 수도 있어. 갑자기 엄마 여기 있어. 왜 와? 이렇게 쳤거든. 엄마처럼 한번 범주 아웃. 너가 검조합시다. 진짜. 뭐 망했어. 조용해. 자 봅시다. 14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는데 자 이거 우리 내 교재에도 적혀 있죠? 어떻게 딸깍하죠? 두 줄 딸깍? 와내 친구 이게 이러함을 보이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 만약에 내가 이게 적분을 직접 계산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면 적분을 직접 계산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면 이 AB가 상수고 fx, gx가 결정되어 있다면 기본도형의 넓이를 구해갖고 비교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얘는 택도 없죠? 그게 아닌 것 같잖아. 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속함수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정방향의 적분이면 무조건 이 식은 참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속함수의 내소관계를 비교한다가 두 번째 방법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혀있는 관계식 자체도 이렇게 적혀있지요. x1,
x2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방향적 뿐이다 이걸 알려준 거잖아. 식만 조금 이렇게 변형합시다. 이렇게 변형하는 거 괜찮죠? 접근 구간 동일하니까 어차피. 그지? 그러면 속함수를 봤을 때 얘는 ft라는 함수고 얘는 a에서 그는 뭐고? 접선이고 그러니까 접선보다 언제나 3차 함수가 4차 함수가 위에 있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배고파. 그지? 그렇게 되도록 하는 누구의 범위를 찾아라. A의 범위를 찾아라. 근데 4차 함수 몰라. 그냥 뭐 이렇게 생겼겠지. 어떻게 그냥 생겼겠지. 그럼 당연히 접선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경기가 된다. 이거는 기출에서 너무 많이 봤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면 접선보다 항상 누가 위에 있는 거고 함수가 위에 있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보내면 어차피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문제 조건을 딱 만족시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fx가 1하고 마이라고 3에서 무슨 분을 가지고 중분을 가지고 이 직선하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것도 이제 잘 생각해봐. 여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넣어야 할 거 아니야. 네. 네. 그저 인테그랄 바뀌는 거는 네. 그 얘가 모든 실수라서 그런 그렇지 모든 실수라서 그런 거죠. 모든 실수라서 그냥 속함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속함수가 역전되어 있어도 잘 구간을 조절해주면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이거는 모든 구간에서니까 항상 속함수가 더 함수의 위쪽에 있어야 된다. 접선의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x1, x2가 그냥 고정된 어떤 특정 값이라면 굳이 함수가 계속 위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 모등식 만족시키게 할 수 있잖아. 근데 x1, x2에 모든 x1, x2를 때려 넣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게 하려면 언제나 접선 위쪽에 함수가 있도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 지금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라 그랬어? 1. 1이라 그랬고 1,15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이고 센터가 몇인데? 1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란 얘기는 당연히 이 기울기가 몇이라는 얘기야?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1,15를 지나니까 F1이 몇이다? 15다? 그럼 여기 1 내면은 4, 16, 1 내면 17 빼기 2 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끝. 연결. 그래서 다음 함수의 성질들은 우리가 되게 이제 숨쉬듯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15번 A가 뭐야? 15번에 야, F다요. A. 로그 2 맞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자, 15번 봅시다. 아니, 오히려 불편한데 속어되면은 약간 무조건 이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이거 할 때? A가 아닌가? 더 불안한가? A가 이게 맞나? 소거 되겠지라는 믿음. 그치, 그 믿음을 갖고 했는데 속어되면 확신해야지. 보통 내가 잘못 계산했다면 속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답을 찾는 과정을 조금 우당탕탕으로 하지 말고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구간을 좁혀 나가서 이거밖에 되지 않겠다 의 형태로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지금 보면은 fx가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의 대응일 때,
자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일단 y값이 동일한 두 포인트가 생기면 안됨과 동시에 공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 그랬으니까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y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봐봐, 내가 얘는 지수함수지 결론적으로. 네. 그리고 절대값이 있지. 그러니까 얘의 뭐가 존재하는 애야? 그거. 이 치역에 하한이 존재하는 애죠. 네. 근데 모든 치역을 다 찍어야 되잖아. 네. 그럼 당연히 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로그 함수에 이 음수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얘가 몇일 수밖에, 0. 0일 수밖에 이렇게 확정되는 거죠. 이렇게 네. 하나씩 몰아가야 합니다. 네. 얘가 0보다 작은 수라면 어떻게 되죠?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면은 치역 중 저 마이너스 무한대 근접해 있는 그 음수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포인트가 찍히지 않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p가 0인 건 확정적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딘가에서 뭐 할 것이다? 끊길 것이다. 이게 뭐겠어요? q겠죠. 그치? 이게 q 콤마 a 더하기 로그 2의 q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x는 0에서 몇을 찍고 있죠? 네. 3. 3을 찍고 있죠. 그리고 그래프 자체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지? 얘가 뒤집힌 거지. 근데 0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3이었고 얘 점근선이 몇이었는데? 4. 마이너스 4였는데 그게 뒤집혀서 이렇게 찍히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P에 색칠이 되어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걔가 어디에 맞아떨어져야지만 가능해? 여기에 맞아떨어져야지만 가능하죠. 이렇게. 그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부분으로 이 사이와 끊어져 있는 위쪽 부분을 동시에 메꿔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요놈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 그럼 애초에 뭐가 아니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이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 얘의 y값이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점근선이 그럼 몇이 됐어요? 4가 됐죠? 그럼 4 이상을 어쩔 수 없이 누가 메꿔줘야 되니까 이 친구가 메꿔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 몇에서 4 돼? 3에서 4 되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3,4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그럼 Q가 몇이구나? 3. 3이구나. 깜짝이야. 그지? 그럼 얘가 3이 나왔으니까 A가 나오는 거나 넘어가면 그럼 모든 게 완성이 됐죠. 예스.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딱 깔끔하게 날아가서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야 합니다. 예스. 그 다음 16, 17, 16 봐줘요. 16 이 넘기고 제곱한 다음에 진수조건 고려해서 해 하나로 구하시면 됩니다. 틀린 사람도 있네. 자, 그 다음 17을 했어? 그럼. 정말. 봐도 힘상해. 그리고 17은 이거 극대극소의 차가 4니까 당연히 1, 2, 3 이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 예스. 자, 그 다음 18 네, 유리들이 전개해서 공식이 뭐예요? 18도 넘겨요. 2분의 절대값 A L 3승 뭐라고요? 6분의요? 야 언제 외울래? 이렇게 되죠. 나도 안 해오는 거. 오늘 요즘 아니 근데 6분의 3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헷갈려요. 알았어. 자 19번 19도 넘겨요. 약속의 WWE를 합시다. 이거 엊그제 모의고사 보니 전전날인가에 내가 이제 가족여행을 가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갑자기 동우이가 카톡으로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쌤 적분에서 그거 뭐였죠? 약간 되게 영어 세 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중에 영어 세 글자가 없거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지? 하니까 그거 한참 있다가 그 WWE 그거 좀 설명해 달래. 진짜 진짜 웃겼네. 이 약속의 WW 그 맥락을 이해 못하면 너 그때 영내코 그거 하는 거? 그래 약속된 플레이잖아. 이거는 우리 상호간에 이제 합의된 플레이란 말이야. 이런 정육부로 정의된 항등식이 보이면 1번 X에 못 넣는다,
영 넣는다. 근데 영 넣으면 무쓸모니까 그 다음 영 넣으면 뭐한다? 배분한다. 아 그래갖고서 난 내가 알고 있는 뭐 적분 그 뭔가 내가 정리해놓은 이름 중에서 영어 세 글자는 절대 없거든. 아 이걸 그렇게 기억했다고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했더니 갑자기 WW 이래. 아씨.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확신의 문과인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그냥 0부터 4까지 점적분 산수해주면 되죠? 그럼 2x의 제곱에 4 넣고 0 넣고 빼면 32 이렇게 나오겠네. 네. 자 20번. 아, 근데 신기하다. 무난했는데 이거 실수하기 쉬운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도 사실 삐끗했다가 길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잘못했지 하고 눈치를 챘거든. 좀 부끄러운데. 헐. 이거 거의 제 16번급인데요. 내가 길이 비교 안 했으면 틀렸을 거야 나도 이거. 이거 왜 틀린 거야? 인수. 살짝 부끄러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지금 AD의 길이가 루트 2고 AB와 AC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면? 2대1. 2대1. 근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대 몇? 1대3 1대 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얘를 변수로 이렇게 놓고 코사인 법칙 구해 갖고서 몇 배다? 1대1 두 배다. 이렇게 지금 세워주면 되겠죠. 실수. 아. 그럼 어떻게 했어? 저는 아예 문자 A. 다 따로 놓고 네. 그 다음에 두 개 연립한다.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왜 이게 구별을 하지? 자 봐봐. 이거 되게 웃긴 게 코사인 법칙 쓰면 얘의 제곱, k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2 빼기 6 루트 2k 그 다음 4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잖아. 네. 그치? 이게 이 길이의 제곱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k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어차피 코사인 이거는 이제 저 코사인이랑 무슨 관계야? 마이너스 관계죠. 그러니까 빼기 2 루트 2k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 하고 이거의 두 배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저게 그러면- 무슨 뜻인가 했는데.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k가 1이 나와.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k가 1이 나옵니다. 아, 레전드. 그래서 와 미쳤는데? 하고 했더니 이게 루트 2가 나와. 뭐지? 말이 안 되는데? 약간 거기서 좀 눈치를 챘지. 내가 뭔가 삑사리가 났구나. 근데 이거는 길이의 제곱들이잖아. 그러니까 몇 배 해야 돼? 아니 그냥 연립해요. 4배 해야죠. 이렇게. 그지? 4배 해주셔야죠. 그 다음 계산해보면 4k 제곱 넘어가면은 5k의 제곱 되고요. 굉장히 부끄럽구만. 네, K1. 빼기 3k 빼기 7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빼기 6은 0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1, 5에 2, 3에 여기 마이너스 하면 k는 2다가 나오네. 아 저렇게 풀어볼 거야. 네.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6이니까 이제 뭐 이 길이 루트 2, 6 세타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구한다. 그 다음에 이거 사인 세타 구한다. 사인 법칙으로 반지름 구한다. 제곱파이에서 답 구한다. 이 순서로 가주시면 되겠지요. 희망의 21번 21번. 답 2개 나오는. 근데 풀었는데 오답이면 다 2, 5, 8이거든요. 아 근데 쌤, 제 친구 중에 네. 저랑 똑같은 실수로 똑같이 16번 똑같은 답 내내 있어요. 답이 뭐였는데? 3이요. 3? 근데 있잖아. 마이너스 6 말고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하면 3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2, 3 이렇게. 네. 2는 또 제약조건 딱 걸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봅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요. an 더하기 1이 n분의 an 10 an이 3 이상 an이 3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a6이 몇이다? 2다? 당연히 표 만들 생각은 해주셔야 되고. 네. 근데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콕 찍어 얘기를 해줬으니까 정추적이 난 좋은 풀이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두 가지 방법 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역추적이 훨씬 어렵거든.
그래서 훨씬 어려운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얘가 몇이야? 아니 10이 아니라 네? 아, 20. 얘가 2죠. 네. 그지? 그러면은 얘가 이 1려면은 방법이 두 개가 있죠. 얘에 의해서 뭐거나 나머지거나. 이거나 아니면 근데 얘는 안 되네요. 그지?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이길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러려면 얘가 몇이어야 돼요? 10이어야 되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10을 만드는 방법은 이 규칙에 의해서 뭐일 수도 있고 만들어줄 수 있고. 그 10일 수도 있고요. 그지? 그리고 또는 무슨 규칙에 의해서? 이 규칙에 의해서 10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규칙에 의해서 10이려면 이게 알파라고 났을 때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3보다 작아야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아니면 이 규칙에 의해서 10이려면 사실 여기에 있는 수와 얘를 뭐 해서 10이 돼야 돼? 40. 나눠서 10이 돼야 되니까 그지? 40이어야겠지. 근데 40부터는 이미 튼 거 아니야? 뭐가 텄죠? 그래서 아래 규칙으로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 40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거꾸로 쭉쭉쭉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80일 테고 아니 80이 아니지 120일 테고 얘가 240일 테고 얘가 240일 테고 이렇게 그냥 하나가 딱 확정되겠네. 네. 여기까지는 찾아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알파의 케이스를 따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알파가 지금 알파가 3보다 작죠?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몇 알파였을까? 네. 2분의 R. 아니 2분의 R. 얘도 이 알파가 10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야 돼? 위에 거. 위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야 되니까 3알파겠지. 네. 그치? 그럼 3알파의 범위는 누구보다? 9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럼 이 3알파 역시 어때? 위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그지? 왜냐면 아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몇일 테니까? 10일 테니까. 그러니까 6알파 1 테고 6알파는 뭐보다 작아야 돼? 18보다 작아야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런데 6알파가 18보다 작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도 몇 알파여야 되는데? 얘도 6알파여야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잠깐만. 여기서 맞지 않나? 맞는데요.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정리해둔 내용이 있는데 안 오네. 오늘 못 온대? 못 오게 안 오구나. 못 오는 그렇지. 이 못부정문이랑 안부정문에는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쌤 강민철 들으세요? 아니. 자 봐봐. 그렇지. 이게 3보다 작다잖아. 그지? 9보다 작다잖아. 그래 이 내용을 언급을 해야지. 근데 이 3알파가 어느 규칙에 의해서 지금 적용돼야지 말이 돼? 위의 규칙. 그럼 얘가 몇 이상이어야 돼요? 얘 하한도 정해져 있죠. 이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려면 3 이상이어야 되지. 그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도 3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몇 이상이다로 바뀌어? 6 이상이다로 바뀌죠. 그지? 그러니까 6알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보세요. 결국은 지금 이 6알파 A1로서 될 수 있는 거는 6 이상 18 이거잖아. 어느 규칙에 의해서 적용되면? 위의 규칙에 의해서 적용되면. 근데 아래 규칙에 의해 적용되면 얘가 몇이 돼? 10이 되지. 얘가 10이 되면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럼 상관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도 되는 거야. 10. 그러니까 5분의 이 3분의 규칙이어도 되는 거지 얘가. 네. 얘가. 그러면 1이랑 2가 별개의 규칙성으로 도는 거고 10을 제조하는 애. 플러스 6부터 몇까지? 17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역주적은 사실 다른 건 다 어렵지 않고요. 얘를 캐치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12 특수 케이스잖아. 1, 2요? 1, 2 여기에서 이 6알파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그 전 과정을 보세요. 그 전 과정은 3에서 9 사이지.
그럼 얘가 10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넘어올 때 아래 규칙에 의해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건 올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몇이 가능해? 10. 10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올 땐 무슨 규칙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 거야? 맞네. 아래 규칙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렇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초항이어도 가능한데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1, 2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 근데 역추적은 이게 어렵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정추적으로 가볼게요. 언제 추적수 원수는 추적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나는 내가 이 문제에서 첫째 항이 자연수다라고 콕 찍어서 첫째 항에 대한 정보를 언급해 줬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추적이 나을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관찰하면서 뭐가 이제 좀 현명할지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제일 이상적인 상황은 역추적, 정추적을 잘 동시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있잖아. 얘가 10인 건 확정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추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지? 굳이 뭐 6까지 가야 되나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AO가 10이도록 이렇게 적당하게는 역추적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자연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초항이 알파야. 근데 초항은 확실하게 무슨 수야? 자연수야. 그러니까 어느 규칙성에 의해서 있는 애랑 아닌 애랑을 나눌 필요가 있어. 네. 아래 규칙성에 있는 애에 의해서 스타트하는 애랑 위의 규칙에 의해서 스타트하는 애랑은 나눌 필요가 있죠. 아래 규칙에 의해서 스타트하는 거는 얘가 어차피 몇 또는 몇이고 1 또는 2고 그럼 1 또는 2는 반드시 얘가 몇이 돼버리니까 10이 돼버리니까 순차적으로 쭉 계산해 주시면 되죠. 네. 그지? 10이 되면 몇이 되고요? 5. 5가 되고요. 5가 되면 3분의 5가 되고요. 3분의 5는 드디어 3보다 작아졌으니까 10이 된다. 맞네요. 아. 그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크게 실수할 여지가 없죠. 정수적으로 해서 스타트를 하면. 네. 자, 그 다음 얘 알파라고 놓을까요? 그럼 알파는 몇 이상이다? 3. 3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알파가 되죠. 그리고 알파도 몇 이상이다? 3. 3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몇 알파야? 3분의 알파. 2분의 2분의 알파. 어? 아 그런데. 그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몇 이상이야? 2분의 2분의 3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패턴이 나뉘는 거 아닌가요? 알파가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와 몇 이상일 때? 6 이상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주면 되죠. 그지? 3, 4, 5면 얘가 몇보다 작아졌어? 2. 3보다 작아졌지. 3보다 작아졌으니까 얘가 몇이 돼버려? 10. 10이 돼버리죠. 그럼 얘는 2분의 5니까 이건 불가능.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6 이상이 되면 다시 몇을 나눠야 돼? 3. 3을 나눠야 되니까 6분의 알파가 되겠죠? 네. 조건은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지? 오. 그럼 6분의 알파에서 10을 만들려면 방법이 몇 가지? 네. 방법이 두 가지. 얘가 몇 이하이거나 2. 3. 3보다 작거나. 그지? 아니면은 그냥 얘가 3보다 큰데 4를 나눠갖고 몇이 되거나 10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 6분의 알파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알파가 몇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18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여기 6 이상에다가 있잖아.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4를 나눈 24분의 알파가 몇이다? 10이다 해서 알파가 240인 경우가 하나가 있죠. 그럼 네가 계산할 때도 사실 당연히 6부터 몇 가지 합이야? 17까지 합이죠. 네. 그럼 연속한 자연수는 등차 수열이니까 이 양끝 항의 합이 몇이죠? 23. 23이죠. 그리고 항의 개수가 몇 개 있으니까 12개. 12개 있으니까 6 곱하면 되겠지. 네. 그지? 그러면 138. 그럼 여기 240 이렇게 더해주면 378. 거기에 저기 1, 2 더해줘야 되니까 38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가도 결과값은 동일한데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아닌 힌트들을 좀 캐치해서 이 문제풀이의 방향성을 정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방향성을 잘못 골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런 그 특수 케이스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 연습을 해보시고
마지막. 무조건 넣어야 돼. 무조건 해야죠. 평소. 자 22번 봅시다. fx가 3차 함수이고요. 이거 솔직히 방학 때 수업 되게 집중해서 이해했던 분들은 문제 보면 약간 기분 좋아야 되는데 왜요? 예? 이거 솔직히 만약에 이게 수능이었으면 슈퍼 적중 아니냐? 아닌데요. 그래? 이건 내가 변형 문제로도 만들어줬고 패턴 해석하는 방법도 가르쳐줬고 그래요? 아닌데요. 기억이 안 나지 왜? 근데 진짜 증거 까고 싶다 여기서 영상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이렇게 그럼 이제 아닌데요. 풀면은 꿀팁금 싹 가는 얘기겠네. 아니고 그거야말로 진짜 아니고 자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함수가 되어 있는데 이 gx가 뭐가 돼?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은 일단은 미분 불가능이 의심되는 모든 포인트들을 모조리 조사한 후에 걔를 뭐하게 만든다?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게끔 잘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여기에서 수트 교재에 미분 불가능한 두 함수의 차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이 아주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문제도 풀어봤고요, 변형 문제도 풀어봤고요. 진짜. 불가능이다. 그리고 유튜브에 내가 지금 찾으라고 하면 3분 안에 그 영상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주세요. 자 그래서 봐봐. 특히나 교재에 보면은 정확히 미분 불가능한 그 함수를 수투에서 형성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보통 뭐라고? 절대값이라고. 네. 그지? 그래서 절대값인 상황에 콕 찍고서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교재에 언급되어 있어요. 진짜 예? 어떻게 해야 되더라. 정말 속상하고 몇 페이지인지 아시나요? 이게 교재가 있으니까는 이런 게 있었다고? 아 정말 슬픈데. 주제 11번 49페이지 이적분이 아니고 49요? 50페이지의 맨 마지막 보세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고 그 문제의 변형 문제를 내가 84번 만들어 갖고서 이제 너네한테 설명을 해줬었고. 아 이거 기억이 안 난다. 그지? 기억이 안 나겠지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일단은 0은 그렇다 치고 얘부터 보자고. 0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지만 얘부터 보자고. 얘를 보면은 얘는 확정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생기죠. 네. 어디랑 어디? 이사. 이 맞아. 이 마이 이렇게 두 개. 근데 이 범위 내에서 누구는 버려져? 마이는 버려지니까 얘는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네. 그런데 미 가랑 미 불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미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가 미불인데 합이나 차의 연산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도 뭐인 게 좋아? 미불인 게 나아요. 그럼 미불은 적절하게 잘 커버해서 미가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얘 역시 x는 2에서 뭐 해야 된다? 미. 미분 불가능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캐치를 해줄 수 아니 근데 미 있습니다.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미가랑 미불이면 얘가 미가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를 압축하는 수업을 방학 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는 다 뜯었네. 그러니까 왜 미가면 안 돼요? 얘가 미가야. 그러면은 얘의 2에서의 좌우미분계수가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미가면 당연히 같다지. 같죠. 같죠. 근데 얘는 다르다지. 네. 그럼 일관된 두 값에서 다른 두 값을 뺐는데 그게 같아질 수 있어? 불가능.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오히려 미불이어야 된다고. 뭐야? 그렇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얘가 2에서 미분 불가능해야 된다고? 그럼 FE가 몇이어야 돼요? 네? 0. 0이어야 합니다. 자 근데 봐봐. 이거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4x x에 2 대입하면 8 나오지. 네. 근데 절대값에 의해서 미불이 형성되면 언제나 우미가 몇이고 좌미가 몇이야?
마이너스 8이잖아 실제로 미분하면. 그럼 우미가 무조건 부호가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네. 꺾이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어 있어. 꺾이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이 절대값에 의해서 형성되잖아. 그럼 우미의 부호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고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자미의 부호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2에서의 우미가 8인 거고 2에서의 자미가 몇인 거야? 8인 거죠. 근데 얘 역시 지금 이게 2x의 제곱 빼기 8이라고 치자고. 그럼 얘 역시 이를 기준으로 미분 가능하진 않을 거 아니야? 뚫고 가겠죠? 그러면 절대값 취해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 미분계수랑 얘 미분계수가 뭐인 게 자명해? 서로 무슨 관계인 게? 역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인 게 자명하죠. 세대. 그럼 내가 얘 우미분계수를 m이라고 놓으면 얘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m이 되고 이 m의 부호는 뭐일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밖에 없겠죠. 플러스일 수밖에 없겠죠.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미끼리의 차랑 좌미끼리의 차랑 같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잖아. 그럼 결국 m이 몇인 상황밖에 안 돼? 8. 8인 상황밖에 안 돼. 를 통해서 왜요? 세우면 되지. 얘 빼기 얘 m 빼기 8가 m 더하기 8이 같다. 그냥 이걸 풀면 8인 상황밖에 안 된다고. 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얘의 미분계수가 8이었잖아. 결론적으로 절대값을 취하기 전에. 그러면은 얘의 2에서의 미분계수가 가능한 상황이 몇 개밖에 없더라. 2개. 그러니까 사실 난 진짜 이 문제 풀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둘 중 하나다라고 식을 세웠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둘 중 하나를 따지란 얘기겠지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fx의 최고창에 개수가 나와 있지 않지. 일반적이지 않네요. 맞나요? 네. 그럼 여기 2가 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상황과 이렇게 생긴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자. 여기서 막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린다면 당연 미분 불가능해지지. 네. 이런 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점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얘는 어디에서만 오직 미분 불가능해? 2. 2에서만 오직 미분 불가능하니까 얘도 양수 범위에서는 어디에서만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야 되니까 이 이후에 아니 근데 네. 네. 이의 이후에 추가 아니 정확히는 0이죠. 0 오른쪽에서 추가 교점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일하게 가능한 상황이 있긴 하죠. 이렇게 접하면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상황은 가능은 하겠지. 네? 일단 교점이 생기지만 이렇게 접하는 거 있잖아. 뭐 이런 느낌. 이거는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뚫고 가는 교점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대값 fx가 추가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형성되면 안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다음으로 관찰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0이겠죠? 사실 이 두 개의 순서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0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f0과 0. 절대값 f0 빼기 8 이렇게 만들어지지. 네. 이게 똑같아야 되지. 그럼 f0이 만약에 음수라면은 마이너스 f0 날라가면 0은 마팔이다. 마법 배식이 나오죠. 예. 이제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f0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2f0이 8. 8이다 해서 f0이 몇이다가 나와. 4. 결정적인 조건이네요 이거는. 네. 왜냐면 f0이 4라는 얘기는 얘는 f0이 4니까 fx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근데 지금 2에서의 미분계수가 8이었다면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럼 네.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어때야 돼? 지나야 되죠. 근데 미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될 수도 없죠. 그렇죠. 그지? 그럼 말이 안 되네.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f 프라임 2가 몇이다? 마팔이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더 가볼게요. 자, 내가 0 인근에 이제 얘를 풀어서 미분해서 엮는 것까지 어째야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같아야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네. 얘 미분에서 0 넣으면 마이너스 f 프라임 0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근데 f형의 보호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양수. 양수였으니까 얘는 fx 강 나올 테고요. 얘는 0 넣으면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올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거 미분에서 0 넣으면 얘는 날라가지. 네. 얘는 4x 미분에서 0 넣으면 어차피 몇이야? 0. 0이지. 결국 f 프라임 0이겠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f 프라임 0이 몇이다? 중근.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0,4이면서 미분계수가 몇인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0. 0인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fx의 관계식을 완성해주면 끝나는 문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죠? 네.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있죠? 네. 그러니까 완성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지? 그래서 뭐 여기부터 스타트를 해볼까요? 식수하는 건 뭐 자기 맘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 괜히 좀 어렵게 한 거 같네요 내가 처음에 풀 때. 왜냐면 F형이 4고 F'형이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 F2가 0이다 F'E가 마이너스 8이다를 이용해서 A, B 두 개 찾아주면 끝나겠네. 잠깐 컷합시다. 컷.